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전산 세무이급 이론 강의가 시작됩니다. 근데 세무이급 딱 폈는데 갑자기 부가가치세네요. 그죠? 예. 원래 교재 받으면 회계원리부터 나오잖아요. 회계원리, 원가액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렇게 돼 있는데 강의는 부가가치세를 먼저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무이급 하시는 분들 중에는 당연히 앞에 회계 1급, 회계 2급, 최소한 회계 1급은 하고 오셨죠. 그래서 회계 1급에 나오는 회계 원리하고 원가액의 내용은 세무이급에 나오는 내용하고 내용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똑같아. 조금 추가되는 게 있는데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이라, 그러니까 회계 원리랑 원가액에는 사실은 뭐 굳이 이론을 꼭 들으라고는 못하겠지만 물론 들으면 좋죠. 정리 겸 그리고 또 확인 겸 중요한 게 있으니까 또. 근데 어쨌든 들으면 좋은데 문제는 시간이 약간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회계원리랑 원가회계를 생략하라고는 못하겠고, 어쨌든 조금 선별해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들어도 되는데, 자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과목은 하나가 있죠. 소득세. 완전히 새로운 과목은 소득세. 이거는 회계 1급에서 안 배운 거잖아요. 세무에서만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거부터 안 하고 이거부터 하냐? 부가가치세도 회계 1급에서 했죠. 회계 1급 했습니다. 근데 회계 1급에 나오는 부가세 이론과 세무 2급에 나오는 부가세 이론도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새로운 내용이 몇 개가 껴들어갑니다. 새로운 내용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부가세 복습도 할 겸, 그리고 새로운 세무 2급에 해당되는 내용도 할 겸, 그리고 이제 소득세는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 소득세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이가 아니라 실강에서 할 때도 뭐 이제 회계 1급 배우고 온 사람한테 이제 세무 2급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도 회계 원리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소득세나 부가세를 먼저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계 원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계 원리랑 원가액에 이렇게 들어가요. 말로만 하려다가 증거를 남겨야지. 이렇게 써야죠. 강의를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교재 받으시면 이게 먼저지만 요렇게 돌아가죠. 그죠? 요렇게 돌아가지만 강의는 요렇게 부가세부터 요렇게 나갈 거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실무로 들어가면, 이제 실무는 실무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무 들어가면은 1번이 일반전표, 2번이 매입매출전표, 3번이 부가세 실무예요. 부가세라고 그럴게요. 그냥 부가세 실무예요. 이때 부가세 실무를 하기 위해서도 이 부가세 이론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4번이 결산, 5번이 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이거든요. 소득세가 나중에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실무가 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 부가세 실무, 그리고 결산정리상, 소득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실무는 실무 때 다시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론을 부가세 먼저 나간다는 점. 근데 부가세 중에 대부분은 회계 1급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자세히 하면 또 서로 지겹잖아요. 나는 회계 1급 안 했는데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회계 1급 가서 듣고 회계 1급 따고 세무로 오세요. 안 그러면 마음이 급하다고 저는 빨리 공부해야 되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1급 안 하고 세무 2급 왔다? 그러면은 결국은 급한 마음에 빨리 할 수 있는 건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망치는 겁니다. 자격증 따고 안 따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망치는 거. 회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격증이 아닐걸요. 자격증 따서 취업, 실무에 나가서 일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결론은 만약에 밑에 있는 회계 1, 2급, 세무 이런 밑에 급수 순서대로 하지 않고 건너뛰고 막 이러면 결국은 실무에 나가서 결국은 X망신 당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진짜 그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피토하고 울지 말고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공부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정리 차원에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부가세. 자, 교재 134쪽입니다. 부가세 총론, 부가가치세. 뭐 의 같은 건 따로 안 할 겁니다. 자, 각 재화나 용역 서비스,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 증가. 쉽게 100원에 사다가 500원에 팔았으면 400원이 증가된 거잖아요.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가치 증가분, 그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과세 대상,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죠.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다. 그래서 부가가치는 결국은 매출액에서 매입액, 100원에 사다가 500원에 팔았으면 400원이 부가가치고, 그 400원에 대하여
100, 500 이 정도는 팔아야지, 그죠? 이 정도는. 그럼 부가가치 400이고 거기다 세율. 세율이 기본적으로 10%인 거 아시죠? 물론 빵프로도 있죠? 예, 빵프로도 있습니다. 그럼 빵프로면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게요? 있는 거죠. 빵프로에도 계산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결론은 같다. 이게 그러지 말고 계산하는 거예요. 어쨌든 부가가치세, 의 같은 거 그런가 보다 하시고, 두 번째 부가가치세의 계산. 그래서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세율은 10%. 예외적으로 빵% 영세율 있잖아요. 영세율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겠는데요. 회계 1급 다시 가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오히려 그게 시간을 더 줄여줄 겁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도 카페에서 글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항상 그렇죠. 급수가 4개인데 왜 1단계 안 하고 2단계부터 하려고 그러고 3단계부터 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2단계부터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야지. 근데 어쨌든 급수가 4개가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이거 하면 결국은 손해보는 건 본인이에요. 왜? 공부하기 더 힘들거든. 순서대로 가면 그래도 덜 힘든데 이거부터 하면 더 힘들거든. 그죠? 그리고 회계 욕하는 거죠. 회계 어려워. 회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편법으로 가니까 어려운 거지. 정석대로 가도 쉽지 않을 판에 편법으로 가니까 더 어렵죠. 회계는 죄가 없어요. 그죠? 어쨌든 다시 10% 그리고 빵%. 그리고 뭐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다음에 세율 10% 곱해서 계산하는 건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이고,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전 단계 세액공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이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 그래서 회계 1급 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할 세금이다 라고 돼 있고, 이때 매입세액은 매입할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등이니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에서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해 줍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잖아요. 근데 공제받으려면 증명, 확인돼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그죠? 다음, 기본적인 흐름, 상식적인, 정말 초보적인 흐름이죠. 여러분 교재에도 135쪽에 뭐 비슷한 거 뭐 라면 회사부터 도소매상, 분식점,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참고로 하시고요. 그럼 진짜 단순하게, 더 단순하게, 책에 있는 그림보다 더 단순하죠. 라면 회사, 생산자, 도소매상, 분식점, 도소매상, 분식점이 없어요. 여기는 소비자로 바로 왔어요. 책보다 더 단계, 더 간단하게. 만약에 그 이전 단계 생각하지 말고 100원에 공급했다.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 VAT, 부가세를 10% 징수하죠. 그 얘는 그럼 100원에 사다가 300원에 팔았다. 그럼 팔 때 300원에 팔을 때 그거의 10%인 부가세 30원을 상대방으로부터 걷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업자죠. 이 사람 사업자라고 하잖아요. 사업자는 자기가 거둔 세금을 국가에다 갖다 납부하죠. 그대로 납부하죠.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내야 될 세금을 사업자들이 징수해서 결국은 세무서에 갖다가 납부하는 거죠. 그죠? 세금은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져가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세는 국가가 가져가죠. 일단은. 그 다음에 이 사업자는, 이 도소매상 이 사업자는 소비자한테, 상대방한테 300원에 팔아서 부가세를 30원 걷었죠. 근데 이걸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 때 냈던 부가세를 뺀 나머지, 그래서 20을 납부하죠.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만 납부한다. 그럼 세무서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10, 여기서 20, 합쳐서 30.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30을 냈죠. 실제로는 소비자가 낸 거죠. 실제로는 소비자가 냈다. 세금을 부담했다. 담세자. 담 걸려서 담세자가 아니라 세금을 부담했다고요. 부담했다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자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결국 국가에 갖다 냈죠. 세금을 갖다 납부해야 될 납세, 납부 의무자죠. 원래는 줄여서 납세자, 납부 의무자. 그래서 부가세의 기본적인 흐름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 상품을 전제로 했을 때 상품을 1,000원에 구입했다. 책에 라면 있었죠? 라면 상품 구입 시. 여긴 라면이네. 상품이라고 할게요.
상품 구입 시 상품 1,000원에 구입했으면 부가세 그거에 10% 100원을 냅니다. 매입세. 상품을 팔았다 1,500에 그럼 그거에 10%인 150원을 부가세 받죠. 매출세, 부가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대급금, 부가가치세, 예수금. 우리가 실기에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나 대급금을 직접 쳐야 되는 경우도 가끔 옵니다. 가끔은, 보통은 그냥 자동으로 뜨지만 가끔 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매 3, 6, 9, 12월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 처리한 후 나머지를 현금 납부했으면 현금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미지급으로 나오죠. 미지급 세금으로 미지급 세금. 현금 납부했으면 현금. 뭐 납부했다는 얘기 없다. 그럼 미지급 세금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최소한의 기본적인 회계 처리는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넘어갑니다. 자, 매출세,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 이런 계정 과목은 말로 자꾸 하셔야 돼요. 말로 중얼중얼 하시는 게 암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있다 졸지 말고 자꾸 말로 하고, 중요한 건 하나씩 자꾸 써보세요. 이렇게 말로 하고, 눈으로 보고, 말로 하고, 써보고, 또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 귀에 들리죠. 그죠? 그럼 그게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여러분 암기력을 키워주고 하는 것이지, 맨날 저는 까먹어요, 그게 자랑이라고. 저도 그렇지만 까먹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하라고요? 눈으로 보고, 지금 강의 듣고 있죠? 책 보죠? 눈으로 보고 말로 해요. 읽어요. 중얼중얼 읽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걸 귀로 들어. 이게 자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겁니다. 반복하면 돼요. 그 다음 이거 정말 중요하죠. 부가세의 특징. 부가가치세 특징은 물론 이건 주로 이제 회계 쪽에서 더 많이 나오죠. 세무 쪽은 우리 명색이 세무잖아요. 회계 쪽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특징은 기본이죠. 나옵니다. 가끔 나옵니다. 그래도. 자, 특징.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간접세다. 즉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아까 왜 그림에서 실제 부담하는 건 소비자인데 갖다 내는 건 사업자들이잖아요. 간접세의 대표적인 거고, 반대말이 직접세. 직접세의 대표적인 게 나중에 배우는 소득세입니다. 부가세 다음에 소득세 나오잖아요. 세무 2급에서는 소득세, 세무 1급에서는 법인세 나오죠. 어쨌든 넘어가고, 그 다음 납세 의무자, 사업자,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그 다음 국가가 가져갑니다. 국세. 그리고 일반 소비세하고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죠.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물건, 특정한 자동차, 특정한 가전제품, 특정한 고가의 품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따로따로 부과하는 게 개별 소비세고, 부가가치세는 그게 아니라 모든 대부분 면세로 적용된 걸 제외한 대부분의 재화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10% 적용한다. 이런 일반 소비세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다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회계 쪽에서 더 많이 나오죠. 다단계, 모든 단계.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는 단계에서 소비자까지 갈 때까지 단계가 3단계든 5단계든 모든 단계마다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이 아니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꼭 기억하시고, 인세, 사람 인자, 인세가 아니라 물세다. 재물, 재산, 어떤 재화나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물세,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네가 잘생긴 그거 아니구나. 네가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아니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취급, 매매하고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지. 그 사람이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다음 소비지국 과세원칙. 생산지국이 아니라 나라국자예요. 소비하는 나라, 수입하는 나라, 매입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부담한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영세율. 이제 회계 1급 배웠으니까 영세율 아시잖아요. 수출할 때는 0%입니다. 근데 수입할 때는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국내에서 매입하나 외국에서 매입하나 내국산, 국내산과 동일하게 세관장이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왜 영세율 세금계산서 아시잖아요. 영세율 세금계산 잘못됐다. 큰일 나네. 수입세금계산서 미쳤나 봐요.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급하잖아요. 그죠? 수입세금계산. 영세율 못 들은 걸로 아세요. 그래서 소비하는 나라,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이런 특징들이 사실은 회계 1급 쪽에 더 많이 나오지만 세무에서도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2절 납세 의무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36조
납세 의무자 그 절마다 그 절에 기출문제 표시를 해드렸죠. 최근 30회. 최근 30회면 약 5년 정도의 기출문제에서 이론, 실무 빼고 이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몇 회 정리를 해드렸죠. 참고 삼아 이 정도 나오는구나 비중. 그렇다고 나온 것만 하고 안 나오는 건 안 하고 이러지는 마시고 되도록이면 일단 최대한 다 하세요.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는 결국은 제일 필요한 건 이론, 지식입니다. 실기 기능 타이핑하는 거 제가 실기 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하는 아주 그냥 노하우를 방출을 하는데 그렇게 방출을 해도 결국은 선별해서 듣는 사람 듣고 안 듣는 사람 안 듣죠. 자, 근데 이건 어떻게 치든 상관없어요. 빨리 치나 늦게 치나 돈 좀 2천만 원 덜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론을 모르면 결국은 여러분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업무에서 배제가 돼. 그럼 따 아시죠? 따. 그럼 결국은 일을 못하고 따당하면 결국 어떻게 해? 회사 못 다니는 거죠. 그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이론 같은 거 이런 거 수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납세 세금을 갖다 내야 될 사람은 사업자예요. 부담,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서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한다. 이거 중요하죠. 영리 목적에 상관없어요. 자, 국가나 지자체는 비영리 단체죠. 국가나 지자체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나 지자체도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취급할 때는 부가세를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 1급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뒤에 보면 예를 들어 국립공원의 자연휴양림, 그 휴양림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을 한다. 골프장 막 이런 거. 그럼 그런 데서 운영되는 수익은 과세잖아요. 그죠?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한다 꼭 기억하. 영리 기업만 이러면 틀리겠죠. 그다음에 사업상 독립적으로라는 게 밑에 있죠? 여기도 있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즉 고용관계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다. 즉 종업원은 고용된 거잖아요. 종업원이 공급하니까 종업원이 부담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용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이다.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꾸준히 이렇게 거래를 하면 그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의 개념 이런 것도 문제로 간혹 출제가 되고 있지요. 다음 사업자의 분류. 여러분 책에 그 2번에 가로 2번에 있죠. 일반 과세자, 법인과 개인이 있다. 법인과 개인.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전자라는 건 종이냐 전자냐 이거 방법의 매체의 문제인 거지. 전자를 붙이고 꼭 헷갈리는 사람 있죠. 증빙이 뭐냐? 그럼 세금계산서 이러면 되는데 증빙이 뭐냐? 전자세금계산서. 물론 증빙은 증빙이죠. 전자냐 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세금계산서. 그 다음 간이과세자는 직전 1영년. 영년이라는 건 달력으로 1년. 달력으로 1년의 공급대가. 여기서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즉 매출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걸 공급대가라고 하죠. 회계 1급 많이 봤죠? 100원에 공급했다. 그럼 부가세는 10%니까 10원이죠. 합치면 공급대가는 110원이죠. 110원이죠? 100%에 10% 곱하면 더하면 110%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110분의 10이 부가세고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죠. 110 곱하기 110분의 10 부가세 곱하기 110분의 100 공급가액. 이런 얘기 뭔 얘기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소수로 고치면 1 플러스 0.1은 1.1이죠. 1.1. 그래서 공급가액에 1.1을 곱하면 공급대가 나온다. 그죠? 공급대가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나온다. 제가 지금 중국말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회계 1급에서 이미 여러분 충분히 했으리라 믿습니다. 안 됐다? 회계 1급 갔다 오세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도 영수증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걸 포함하는 거고요. 이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면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이거 이론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증빙은 계산서. 부가세법상 사업자 아니다. 저도 사업자거든요. 면세사업자. 그럼 너는 사업자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부가세법상 사업자 아니다. 즉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 없다. 만약에 근데 제가 돈을 1년에 벌어서 내가 1년에 얼마를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
소원이 제가 세금으로 100억 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죠. 100억을 벌었다. 100억 벌으면 세금 100억 못 내는데 어쨌든 100억 벌었다. 그럼 그 세금 내야 되죠.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소득세를 내죠. 그러니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이지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니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는 없다 이거죠. 자, 증빙은 계산서. 세금자가 없죠? 계산서. 그 다음에 납세지도 갑시다. 납세지. 납세지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다. 사업장별 과세원칙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문제도 물론 출제가 됐는데 많이는 안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장을 여러 군데 장사가 잘 돼서 본점, 지점 막 이렇게 분점을 냈다. 그럼 원래는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각각 사업장별. 그래서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 주고받아야 되고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하고 신고 납부도 해야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경정 및 징수 다 해야 됩니다. 각각이죠. 각각. 시험에 나오는 횟수보다 일단 어쨌든 기본 상식으로 사업장별 과세원칙.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 개념. 자, 이제 저도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외워야죠. 제일 싫어하는 게 저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계 전공인데 세무회계과인데 세법이 싫었어요. 외워야 되는 거 제일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게 나왔어.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장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내거든요. 물론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와. 그거 더 하기 싫죠. 그죠? 근데 나오면 어쩔게요.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읽기라도 해봐야죠. 소리내서 정독으로 두세 번이라도 읽고 지나가야 돼. 한 번 읽고 2, 3일 있다 한 번 또 읽고 한 1, 2주 있다 또 읽고 이런 식으로 적어도 최소한 3바퀴는 돌아야지요. 3바퀴도 안 들리고 시험 보려고요? 그럼 양심에 털난 거예요. 물론 급하면 한 번만 보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신기한 건 한 번도 안 봤어 미처.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론 하나도 안 보고 기출문제만 뺑뺑 풀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보편적인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 보편적인 건 수업을 열심히 계속 들어도 합격하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합격률 보시면 되잖아요. 합격률을 보시면 되잖아요. 한국 세무사에 들어가 보면 아시죠? 세무 2급은 어렵게 나오면 10% 20%대도 나오고요. 보통은 30%대 그리고 진짜 쉬우면 박 터지면 40% 이상 나옵니다. 근데 50% 넘는 경우는 없어요. 세무 2급에서는. 진짜 쉽게 나왔다 그럼 40%대, 보통 30%대, 어렵게 나왔다 20%대 이렇게 나와요. 그 10명 중에 5명 이상 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봐요. 회계를 하나도 안 배웠는데 세무이익을 본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요즘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우리 독학하고 있는 거죠? 예? 독학하고 계신 거죠? 예. 근데 분명히 해요. 독학은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책만 보면서 하는 게 독학이에요. 강의 들으면 일단 저도 여러분하고 저한테 지금 강의를 수업이 1시간이라도 들었죠. 그럼 여러분 독학 아니에요. 독학이라는 건 혼자 책 보고 하는 거예요. 선생 없이 학교 안 다니고 학교나 학원 직업학교 안 다니고 선생 없이 혼자 책 보고 하는 게 독학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나 혼자 하면 독학이에요.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근데 그건 독학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런 건데 요즘은 그게 없는 거죠. 막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진짜 순수하게 독학해서 시험 보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 거죠. 나머지는 다 어쨌든 배우긴 배운 겁니다. 동영상으로 배웠던. 그러니까 동영상은 이제 선생으로 안 치는 거죠. 그래요. 저 길가에서 만나면 절대 아는 척 하지 마요. 선생 아니야 그냥. 독학하신 거예요 그냥. 선생 없어야 독학인데 요즘은 선생이 있어도 동영상은 선생 아니야. 독학한 거예요 그래. 독학이 좋은데 어쨌든 동영상이든 어디서든 배우고 했으니까 시험 보는 거지. 그냥 진짜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보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절반 이상은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나중 얘기고 일단 하셔야 돼요. 읽어라도 보셔야 돼요. 사업장.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 단순히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그 다음 광업은 광업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광산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예요.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일 때는
그 법인의 소재지고요. 개인일 때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그게 결국은 회사나 똑같죠.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회사 소재지, 업무 총괄 장소.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할 때 환장하는 게 이런 거죠.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은 그 부동산을 샀다가 팔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죠. 팔아버리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예요. 사무소. 그런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을 박아놓고 거기서 임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알면 당연한 건데 문제로 만나면 헷갈립니다.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 자판기도 잘 나옵니다. 무인 판매기, 자동 판매기. 무인 판매기는 판매기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업무 총괄 장소. 한마디로 사무소요, 사무소. 자판기는 왔다 갔다 장소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옮길 수 있는데 장소, 그 자판기 있는 장소가 세금 내야 될 장소도 아니다.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그다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장소가 관할 세무서, 사업장이다 이거죠. 자, 이런 건 방법이 없어요. 나오면 외워야지. 근데 나오는 출제 비중은 별로 없어요. 그게 더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물론 찍으면 되죠. 뭐 우리에겐 찍신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 직매장은 사업장이다 아니다? 사업장이다. 하치장, 물건을 쌓아두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요한 거죠. 이거 잘 나옵니다. 이것도 직매장과 하치장, 직매장과 하치장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매장, 직판장, 직매장, 직판장, 직접 판매하는 장소, 직판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이 맞다. 근데 하치, 물건을 쌓아두기만 하는 건 사업장이 아니다. 그 다음에 원칙이 사업장별 과세 원칙인데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 예외가 있다. 주 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이 말이 어려워. 그럼 잘라서 읽어봐요. 주 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 뭐하자? 납부하자.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를 하자는 거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사업자를 단위로 과세하자 이겁니다. 사업자, 만약에 제가 오너인데 제가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사업장을 여러 개를 냈어요. 그러면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신고납부 따로 해야 되고 막 이러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럼 제가 미리 신고해서 사업자는 어차피 나 혼자다. 사업자 다 하나니까 제가 만약 사업장이 3개예요. 그럼 3개의 사업장을 모두 합쳐서 신고납부를 하겠다. 그것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단위로 과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주사업장이 본점일 때는 본점이나 지점을 선택하면 되고요. 개인일 때는 주사무소에서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면 짜증나죠. 법인은 개인은 이렇게 되니까. 그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나오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총괄적으로 납부만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납부만 하는 것이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과세표준 계산하고 하는 세금계산서 주고받고는 각각 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주고받고 그 과세표준 계산하고 하는 신고하는 것까지는 다 각각 하는 건데 오로지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한꺼번에 한다 이 차이고요.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아닙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자 우선 법인은 무조건 본점이고요. 개인은 똑같죠. 주사무소.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이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본점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무조건 본점이에요. 이런 게 문제 나오면 헷갈려. 잘 안 나와요. 환장하겠네. 아무리 어려워도 자주 나오면 그래도 익숙해지는데 자주 안 나와. 열심히 외웠는데 하나도 안 나와. 에이 그렇다 김종아 죽일 놈 막 이러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 내는 분 마음이지 제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총괄 신고 납부를 무조건 묶어서 같이 한다 이거죠. 사업자 등록은 물론이고 세금계산서 주고받고 과세표준 신고 계산하는 것도 모두 다 한꺼번에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납부만 한꺼번에 하고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계산서는 각각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다르죠? 나머지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20일 전에 신청을 해라 막 이런 건데 어쨌든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 예외가 2가지가 있다. 뭐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다 배웠던 거잖아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과세기간, 이것도 얼른 끝내버리죠. 과세기간까지 얼른 후딱 끝내버립시다. 막 도망가네. 과세기간, 이것도 문제 나온 적이 있긴 있는데 이건 나와봤자 좋지 뭐. 우선 과세기간은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고요. 우리 세법에서는 부가세법은 1기와 2기가 있다.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알고 있죠?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물론 폐업을 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이에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그럼 5월 8일 날 폐업했다. 그러면은 5월 말, 즉 31일부터 25일이니까 다음 달 6월 25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지요. 몰랐는데요? 자랑이 아니에요. 회계 1급 이 정도는. 물론 암기가 안 돼 있어도 보면 다 이랬었지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자, 과세기간. 자, 1기와 2기가 있다. 1기는 1월부터 6월. 그래서 우리 실기 들어갔을 때 날짜를 입력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기본입니다. 1기, 2기가 있고 신규 사업자, 사업 개시했다. 그럼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만약에 5월 8일 날 개업을 했다.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죠. 개시 전 등록했다. 그럼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사업 개시는 5월 8일인데 등록 신청은 4월 5일 날 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미리 할 수도 있어요. 일찌감치 미리. 그럼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폐업했을 때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 그럼 1월 1일부터 오늘 5월 8일 날 폐업했다. 그럼 5월 8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죠. 개시 전 등록했다.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1기와 2기가 있다. 이건 기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참말로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외우려면 깝깝합니다. 과세유형천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되거나. 간이과세자는 회계기간이 1기, 2기가 아니에요. 1월부터 12월이에요. 1월부터 12월인데 일반과세자는 1기와 2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일단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이과세자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이제 매출액이 많아져서 일반과세자가 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된다. 그러면 변경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는 간이과세자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일반과세자는 1기, 2기가 있었어요. 근데 변경 이후 7월 2기잖아요. 원래 일반과세자는 1기, 2기가 있으니까 그게 변경됐으면 7월부터 12월까지는 간이과세자. 근데 간이가 일반과세자로 된다. 그럼 변경 이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 일반과세자는 1기와 2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간이과세자고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이 간이가 될 때, 일반이 간이과세자로 될 때는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간이가 일반될 때는 1월부터 6월까지가 간이고 이제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는 걸로 가는 거예요. 간이로 되면은 7월부터 간이과세자가 되는 거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될 때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거죠. 천천히 읽어보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글자로 읽으면 헷갈립니다. 그리고 간이과세 포기 신고, 간이과세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간이과세자예요. 저한테 물건을 샀어. 근데 매입세에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카드 전표, 카드 끊으면 될 거 아니냐?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한테 매입한 건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거래를 꺼리죠. 너한테 사봤자 난 공제 못 받아. 매입세 10% 공제 못 받는데 너한테 왜 거래해? 그죠? 그래서 제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건데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간이과세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신고일까지,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달까지가 간이과세자고,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까지는 일반과세자. 5월 8일 날 포기했다. 그럼 5월 8일
다음 달 1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일반 과세자예요. 천천히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게 문제로 나오면 엄청 헷갈립니다. 사실 근데 거의 또 안 나와. 한 100만 년에 한 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참 깝깝하죠. 자, 그 다음 예정신고 있죠. 예정신고. 아까 1기는 1월부터 6월이고 2기는 7월부터 12월이라고 그랬는데 6개월에 한 번 하면은 과세 자료가 너무 많고 세금 낼 것도 많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반 잘라서 예정신고 있죠. 각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25일 이내. 25일은 똑같잖아요. 결론은 3, 6, 9, 12월에 다음 달 25일. 많이 하던 거죠. 자, 일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래서 원래 1기가 1월부터 6월까지인데 3월까지 일단 잘라서 예정신고. 결론은 이거 많이 하던 거잖아요. 일기 예정 그러면 우리 실기 입력할 때 날짜 입력할 때 0101에서 0331. 일기 확정 그러면 0401에서 0630. 실기 입력할 때 날짜 입력하는 거 그죠? 2기 예정은 0701에서 0930. 2기 확정은 1001에서 1231까지 날짜 이렇게 입력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간이과세자는 여기 1기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가 1기예요. 근데 예정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를 정부 예정 부과기간, 즉 자진신고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작년에 얼마 냈으니까 이거의 절반 정도를 내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직전과세기간 납부액의 2분의 1을 세무서에서 고지해서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자진신고가 아니라 고지예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이미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생판 처음 배운다 그러면은 세무이급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별거 없는 거니까 빨리 해치우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사업자 등록은 뭐 여기서 특별히 문제로 나오는 게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나올 게 몇 가지가 그 뒤에 있는 거 일단 넘어갈게요.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하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돼요.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물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개시일 전이라도 할 수 있다. 미리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그래야 이제 세금 계산서 주고받기 또 편하고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참고로 사업 개시일, 제조업은 제조 시작하는 날, 광업은 광물 채취하는 날, 기타 재활화 용역을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 개시일이다. 이거 참고하시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거기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는 기억하세요. 20일 이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사업자 등록증. 자,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원래 해야 되고요. 토요일이나 공휴일 끼면 다음 날이고.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5일. 문제가 좀 끄시기한데 짜증나게 나올 땐 이런 걸 3일, 5일 이런 걸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5일 이내에서 연장해서 조사하고 발급할 수 있어요. 직원 등록. 사업자가 세무서예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도 있어요. 사업 개시 전 신청을 했는데 사업을 개시 안 할 것 같아. 수상해. 그럴 땐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요런 문장이 간혹 100만 년에 한 번씩 나와요. 읽으면 그대로 문제 나오는 거니까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게 100만 년에 한 번 나오니까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거의 안 나오죠. 그죠? 게다가 다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문제 나오는 게 주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자,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 또는 재교부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정정. 먼저 상호 변경.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은 사업자 회사마다 여러분은 식당이라 이런 데 가도 사업자 등록증이 걸려 있는데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상호 그리고 대표자명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상호 변경됐다. 그럼 바꿔야지. 그죠? 즉각. 즉시. 그다음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도메인, 인터넷 도메인 이런 거 바꿨다. 이것도 바로 그때 가서 출력만 새로 딱 하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요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해야 되는 사유들이 있죠. 요런 게 이제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는 문제 대부분은 여기입니다.
자, 법인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새로 발급받아서 걸어놔야 돼요. 단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사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별표 2,000억 개 같은 2개 쳐놔요. 개인 사업자는 그 개인이 사업자잖아요. 근데 개인이 바뀌어? 대표자 변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사업자. 만약에 제가 김종화 이름에서 우리 와이프 이름으로 바꿨다. 이땡땡 바꿨다. 그러면 김종화 사업장이 아니라 이땡땡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폐업사유입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도 바꿔야 될 사유예요. 근데 상속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명의 변경하는 거 정정하면 돼요. 근데 증여는 폐업사유.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증여는 살아있는데 주는 거죠. 살아있는데 명의가 변경돼? 그럼 폐업하고 다시 하는 거나 똑같다. 증여는 폐업사유. 또 사업장을 이전했다. 사업장 이전. 주의할 점은 사업자의 주소 변경이 아니라 회사, 사업장을 이전했다. 그럴 경우에는 정정해야 돼요. 근데 대표자, 사장, 개인 집이 이사 갔어요. 사장이 이사 갔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사업의 종류의 변경이 있거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지분의 변경이 있을 때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그 면적, 보증금, 차입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상가로 이전했을 때 막 이런 거. 그래서 주로 1, 2, 3번 쪽에서 많이 나오죠. 특히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정정사유가 아니라 폐업사유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부분에서 문제 대부분 출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할 때, 그러니까 본점 지점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변경할 때, 또 사업자 단위 과세자의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또는 뭐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이나 폐업할 때 이런 것들이 있다. 주로 나오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여기는 짧게 써놨죠.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 개시 하지 않고 휴업 신고서를 제출해라. 이거에서 휴업 신고인데 특별한 거 아닐 때, 사업을 하지 않을 때, 사업한다고 해놓고 개시를 안 할 때, 이럴 때는 휴업이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죠. 또 있나? 네, 그 다음 미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납세 의무와 미등록 사업자의 납세 의무와 불이익이 있어요. 먼저 납세 의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당연히 소비자로부터 거래 징수,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했으면 받았든 못 받았든 거 상관없고 납부를 해야 돼, 자기가. 불이익.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공제를 안 해줍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시작하는 날까지 역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그리고 만약에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한 날까지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돼요. 다시 요거. 원래는 사업자 등록하기 전까지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준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원래 1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때 공급을 받았어요. 매입을 했어요. 그럼 사업 개시는 이때 했어요. 그러면은 사업 개시 전에 공급 이런 거에서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그 과세기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일기잖아요. 끝나고 20일 이내만 신청을 하면 역산해서 요 기간권 다 해줄게 이거죠. 지금은 많이 관대해졌고요. 예전에는 개시 전에는 20일 전까지만 해준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건 다 해주겠다. 증거가 물론 증빙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좀 빨리 했죠. 빨리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회계 1급에 다 했던 내용이고 단 새로운 게 조금 과세 유형 전환 이런 건데 거의 또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그 사업자 등록의 정정 사유 이런 것들이 세무에서 종종 출제된다. 이런 겁니다. 길었죠? 근데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됐대?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건 좀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한번 정리 삼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정리 체크 삼아 일단 강의는 쭉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리고 체크 잘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다 알겠다 그러면 안 들어도 물론 상관없겠지만 뭐가 중요한지 체크는 합시다. 그 대신 안 배운 거, 회계 1급에서 안 배운 거 제가 좀 천천히 좀 자세히 나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쳐요. 수고하셨어요.